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사이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던 나라오 우주센터 나라오가 성공을 했습니다. 방금 성공하고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데요. 나라오처럼 우주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 주식도 우주에 진출할 만큼 수익을 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황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1950 하락할 것이다 이랬는데 1900 하락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1900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전화가 마구마구 왔는데 오늘 또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참 삼성전자 없는 주식은 팥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시황을 좀 깊이 있게 좀 하겠습니다. 시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때 해야 될 게 뭐냐 랭고 차트 조금 고급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참 감사한 거는요. 최근에 이제 지난 그 1월 달이죠. 1월 4주 연속 대신증권 신천지점에서 강연회를 했어요. 무료 강연회를 했는데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또 2시에 여의도 IBK 증권 1층에서 일목균형표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한번 하고요. 시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황을 해야 되는데, 시황은 뭐 여러 개로 나누겠습니다. 시황 나누는데, 일단 시황이 첫 번째 삼성전자 시황부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에 연관된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왜 그렇습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수급에 대해서, 수급하고, 세 번째는 입평 더하기 엘리어트 하고요. 네 번째 이제 일목균형표 하면서 OBV 이런 식으로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분 아다시피 굉장히 움직일 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 이제 상승폭에 이제 38%에서 브레이크 듣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09만 1,000원에서 올라가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58만 4천원까지 올라갔어요. 154만 원, 100만 원 가는. 그래서 여기 38%죠. 38% 가격이 여러분 아시피 142만 원입니다. 142만 원 여기서 주가가 하방 이탈하자마자 오늘 144만 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폭의 하락에 어떻게 38%에서 수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자리가 뭡니까? 이 38% 자리가 확실히 20일 이평 이동평균 지지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 번쯤 여기서 브레이크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삼성전자가 상승폭에 38% 브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반등은 얼마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반등을 보실 것 같으면 보통 주가의 100% 상승에 38% 반등했죠. 38% 반등하면 이 하락폭의 38%이면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런 식으로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으면 일단은 38%는 오늘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볼 것 같으면 하락폭의 38%. 최근 오늘이 정확히 하락폭의 38%다. 158만 4천원. 제일 바닥이 여러분 아시피 13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38% 반등 있고 62% 반등인데요. 38% 반등이 오늘입니다. 144만 원. 그 다음에 이제 62% 반등이 여러분 보다시피 152만 3천원입니다. 152만 3천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144만원과 153만원 여기서 오락까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44만 4천에서 152만원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150만 이하 같아요. 이하 오락까지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로 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오락가락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오락가락 할 것이다. 이래 되면 지수가 지금 지수죠. 지금 지수 되면 어떻게 되면 1950에서 어떻게 1980까지 그 사이 오락가락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로 본 지금 시황은 제가 지난주에 모든 분들이 상승을 한다 할 때 제가 이제 반대로 봤죠. 반대로 봤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또 상승할 걸로 보고 하락을 보는데 저는 아니고 박스권으로 계속 행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박스권으로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감하게 볼 것 같으면 이제 정확히죠. 정확한 박스권의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박스권에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144만원. 그 다음에 이제 150만원인데요. 1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150만원 이상은 가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거의 박스권으로 계속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박스권이다. 결론은 먹을 게 굉장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요즘 먹을 거 없을 때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때 없을 때 거래는 매수할 때 배짜라식으로 굉장히 저점에 매수하고 또 주식을 이렇게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장이 약할 때일수록 어떻게 삼성전자 매매를 많이 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굿모닝 대방 예감에서 오늘 삼성전자 사는 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파는 날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굿모닝 대방 예감을 많이 시청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급이죠. 수급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물이죠. 선물 수급이고 두 번째가 현물 수급이죠. 세 번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같은 수급으로 볼 수 있는데 선물은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가 개인들의 이제 선물이 많다 이렇게 지금 선물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물 수급 자체가 안 좋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개인들이 손절매를 많이 쳤죠. 개인들이 하방입니다. 개인들이 참 상방이에요. 상방. 개인들 상방인데 이제 거의 1조 9천억. 여기 보시면 1조 9천억이고요. 저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하방입니다. 얼마입니까? 2조 6천억. 그다음에 기관이죠. 기관이 얼마냐면 이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 지금 기관들은 계속 돈 먹고 단타치고 있고 외국인들은 조금 먹고 있고요. 개인들은 계속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3조 5천원까지 갔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1조 정도는 지금 돈을 챙겼다. 오늘 또 4천억 정도 챙겼죠. 여기 보시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선물이 누가 이제 꼭지에 물렸나. 이래 보면 개인이 물렸습니다. 개인이 물렸는데 그 개인이 물린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답이 나와요. 개인이 물린 자리가 답이 나옵니다. 개인이 물린 자리가 답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물린 자리가 265입니다. 265에 개인들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265에 개인들이 물려있습니다. 265에 물려있다는 것은 지금 259면 얼마? 6이면 300만 원 정도 깨지고 있다. 그러면 2조 같으면 지금 2조거든요. 거의 2조 300만 원 같으면 600억 정도 개인이 이제 돈을 쥐고 있다는 거죠. 왜? 선물 1P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6P 정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봅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개인들이 팔기회를 줄 것이냐 선물이 팔기회를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팔기회를 안 주는데 그 개인들이 매물이 나오는 자리가 얼마냐면 262버터입니다. 262 같으면 지금부터 한 3P 정도 그 3P가 지수로 보면 얼마냐면 거의 지금 오늘 지수가 1964인데 3P 같으면 1P 한 7 정도 볼 수 있습니다. 7에서 8 본데 한 20포인트 정도, 한 20에서 25포인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20에서 25포인트. 그래서 선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넉넉 잡아서 한 30포인트 이상은 상승하죠. 선물에는 종합주가 지수로. 선물로는 얼마요? 선물로는 3P입니다.
선물로 살펴 종합주가지수로 넉넉 잡아 3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든다. 제가 볼 때는 한 20, 한 4나 25입니다. 25서 24인데, 그래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얼마? 1800, 한, 80, 1980에서 1990이 여기도 선물로 봐서도 굉장히 저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항하고 선물 저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굉장히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이죠. 현물에는 가장 이제, 수급의 프로그램 매수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8조입니다. 18조인데 20조 찍었죠. 선거 때문에 20조 찍고 이제 18조인데, 기관으로 봐서도 프로그램 매수를, 지금은 보통 우리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 한 8조에서 10조가 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8조란 말이에요. 이게 선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즘 프로그램 매수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굿모닝 대방 예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현물로 봐서는 매매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어떠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동향이 한번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눈금을 한번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딱 사는 거 파는 거 보면요. 기관들도 사는 거 보면 삼성전자하고 낙폭과의 이제 운송장비, 매도돈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 매도 종목들이 주로 뭐로 이루어지냐면 삼성전자만 이렇습니다. 왜 삼성전자니까 이거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연계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 그 사이 여러분들이 일반 종목을 살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최근에 쌍끌이 매수 종목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전부 기관에 연계되어 있다. 그럼 기관과 외국인이 같은 방향을 취하면은 같은 삼성전자를 사고 같은 삼성을 파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데 삼성전자 그저께 어떻게 외국인이 5천억 팔때 오늘은 어제는 3천억 사고 오늘은 어떻게 또 삼성전자 452억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좋은 주식은 살 만큼 다 샀습니다. 샀는데 더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갖고 선물 매매를 하는데 그 주식을 선물에 연동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상관없이 그 주식을 팔고 사고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론은 뭡니까? 주수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급 문제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이라 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사면 수급이 좋다.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요. 달나라 우주선 가던 시대고 지금 어떻게 나라오가 가던 시절은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나라오가 성공 방금 했는데 지금 달나라 우주선 가던 시대에 전문가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면 쌍끌이면서 외국인 사니까 올라간다. 이거 외국인 돈 없어요. 외국인 돈 누가 많아요? 절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관이 돈 많지 외국인 돈 전에는 기관이 돈이 영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급으로 전체로 봐서 수급도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매수 수급으로서는 지수가 몇 포인트 간다. 이건 뭡니다. 좋으냐 나쁘냐 어떻게 세모냐 이거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현물도 맞습니다. 좋으냐 나쁘냐 볼 때 제가 볼 때 기관의 매수 매도 이것도 나빠요. 나쁘고 현물도 어떻게 현물도 나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주식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올라가서도 계속 두드러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두드러 맞아요. 올라가면서 계속 두드러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하고 이평 문제인데요. 이평이 여러분 항시 주가가 이제 급락급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평을 볼 때 이제 추세 이평이죠. 추세 이평. 주가가 상승이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60일 이평을 추론하 60일 이평은 뭡니까? 불멸이평이죠. 불멸이평. 도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단기 추세 볼 때 뭡니까? 11일평을 보죠. 11일평. 11일평이 관통할 때 주가가 항시 뭡니까? 장대 양봉이 납니다. 11일평. 11일평이 항시 주가가 뜰 때 양대 장봉이 납니다. 이거 보시면 11일평 곤색이거든요. 11일평 갈 때, 11일평 갈 때, 11일평 뛰어넘을 때. 11일평 뛰어넘을 때 이 주식들이 항시 장대 양봉 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11일평. 21일평은 아니에요. 11일평입니다. 그럼 11일평이 지금 자리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11일평이
내일부터 1970 한 2포인트에 있습니다. 71포인트. 그 11일평이 항시 뭡니까? 종가로 기준해서 11일평이 정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뒤따라와서 21일평까지 있죠. 20일. 제가 저번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라 했습니까? 죽음보의 상승밖에 없다. 죽음보의 상승이 뭡니까? 무거운 이평이 떨어질 때 가벼운 이평이 갔다가 골드 내기 일보 직전에 이걸 죽음보라고 하죠. 황금보는 뭡니까? 반대 주가 무거운 이평이 갈다 올라갈 때 떨어갈 때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골드 황금보라고 하죠. 이 죽음보 상승밖에 없을 것이다. 죽음보 상승이란 뭡니까? 이평을 돌리기 위한 상승인데 제가 볼 때 11이평까지 돌리겠느냐? 그러면 죽음보의 기준은 최소 모이평이 있죠. 이거 모이평이 이제 21일평 이상 씁니다. 그럼 여기에 5일이평이 갈 것이냐, 11일평이 갈 것이냐, 이걸 확실히 봐줘야 됩니다. 이 말을 뭐냐면 5일이평이 21일평 잠시 가는 거와 11일평이 잠시 가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1일평 가기 위해서는 캔들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11일평을 관통하면서 11일평에서 3일 안착을 해야 됩니다. 왜 3일 안착해야 됩니까? 3일에 안착해야만이 5일이평, 11일평 동시다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번에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11일평 안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11일평 안착할 것이냐 할 것이냐. 11일평 안착하면 주가가 3일 내로 어떻게 5일 어떻게 10일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겠죠. 5일 10일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지수가 1960에서 뭐 지금 제가 박스권 1950에서 1980 이 박스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일 10일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는 전제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일 10일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어떻게 해요? 황금보 보다 죽음보가 날 것이다. 죽음보가 날 것이다. 저는 5일 10일 골든 크로스 날 때까지 주가는 지금 자세 횡보 또는 조금씩 오르는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주가 자체가 대세가 돌리는 건 아니다. 그 대신 뭡니까? 20일 이평에 어떻게 해요? 죽음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죽음보 나오면 주가가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워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가기도 부담스럽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자리에서 계속 주가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번뜩번뜩 될 수 있는 것보다는 짧은 안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시면 이제 재밌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시면 여러분 5분의 1 굉장히 장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주가는 상승폭에 62% 조정받는 그런 장세를 보였죠. 예, 주가는 일단 이번에 이제 주가에 32%, 62% 조정받는 장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자체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제 문이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모양이 좋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주가가 1980포인트가 강력한 뭐로 돌변합니까? 저항으로 돌변한다. 이 1980포인트 있는 자리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50에서 1980 박스권에 1980에서 굉장히 문제될 것이다. 그 문제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1980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선물로도 1980포인트부터 개인들이 물렸던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데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제가 볼 때는 잘 안 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1980 넘어갈 때는 주식을 사는 것을 굉장히 자중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80 상승폭에 하루 62%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2% 조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1930포인트 거의 뭐 정확히 보시면 30포인트 찍었어요. 30포인트, 20한 5포인트 차이 나는데, 제일 바닥이 어떻게, 1930포인트죠? 1930포인트 반등할 것이다. 그 반등 자리가 1980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반등은 안 하겠죠? 반등은 제가 볼 때 2단계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딱 나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오늘 그 자리죠. 여러분 보시면, 오늘 그 자리에서 정확히 있죠. 오늘 1967포인트. 1967.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뭐냐면 196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 했는데 오늘 주식이 1967 갔다가 종가에 1964로 끝났어요. 그래서 1965포인트 이 자리가 상승폭의 하락폭의 상승폭의 이 하락, 이 100의 100 하락폭의 뭡니까? 38%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38% 자리입니다.
하락폭이 38%짜리예요. 지금 보시면요. 오차가 한 개도 안 났어요. 안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폭 62%, 38%짜리인 뭐 2,005까지 갈 것이냐. 이번 주는 2,005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965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계속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1965에서 1980포인트까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1980포인트까지 주가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서 이평으로 봐서는 주가가 이제 물론 주가가 이제 이번에 주식이 60일 이평 돌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일, 10일 골든 크로스가 날 거고요. 또 캔들 차트는 아마 20일을 살짝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나지만 뭡니까? 5일, 10일. 그럼 뭐 5일이나 20일이나 10일이나 20일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날 것이냐. 살짝 5일 이평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죽음 보호에서 주가는 제일 밀릴 것이다. 제일 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얕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주식이 이제 OBV 지표가 굉장히 잘 맞았죠. OBV 지표를 이제 시그널과 제가 같이 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지에서 OBV 지표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OBV 지표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잘 맞으니까 이때부터 약세다.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1925포인트, 17포인트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푸시입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OBV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는 자리입니다. 나는데 OBV가 골든 크로스 나도 시그널 자체가 올라가요. 시그널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어제 굿모닝 대박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지금 시그널 자체가 데드 크로스지만 시그널이 워낙 낮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시그널 자체가 보통 한 4천 정도 가면 이 지금 4천인데요. 4천 정도 가면은 주가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가 반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그널 자체가 일단 4천에서 왔고 거기다가 OBV가 지금 서서히 반등을 하는데 OBV가 강력하게 반등해가지고 시그널을 관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관통이 아니고 지금 골든 크로스 상태니까 여러분께서 OBV 지표를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OBV 지수하고 시그널 지수 관통을 하더라도 골든 크로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그널 자체가 내려가면서 골드 나는 경우 있고 시그널 자체가 올라가면서 골드 나는데 내려가면서 골드는 반등 후에 급하게 반락이 있고요. 시그널이 상승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면 주가는 그때부터 굉장히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어쨌든 간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급락은 안 난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4일 만에 거의 100포인트가 빠졌죠. 4일 만에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4일 만에 100포인트 빠질 때 제가 2000포인트 이때부터 여러분 주식 빠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굿모닝 수익 대박 예감에서 정확히 같은 그날입니다. 그날에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주식이 꼭지입니다. 꼭지니까 주식을 정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굿모닝 수익 대박 예감에 월요일 날 뭐라고 했냐면 울먹이면서 여러분 주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물을 정리해야 된다. 선물 정리 안 해가지고 완전 박살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 주식이 이번에 올라오면 21평 올라오면 21을 관통해도 올라간다. 그런 올라간다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가를 고점팔과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그 틈을 타서 여러분께서는 우량주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걸 봐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아리마 기법에 보면 우리나라가 휴가 기간이나 명절 끼을 때 양차에서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구정이 있고 달도 짧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별로 재미없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1월부터 장이 안 좋았죠. 제가 이제 1월에 계속 조심해야 되겠는데 장이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2월 달도 좋겠느냐? 2월 달도 특별히 좋은 게 없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죠. 1월 이 꼭지가 제일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어떤 보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이나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주가 이평으로 봐서는 어떻게 황금보 죽음보고요. 이평으로 봐서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1967입니다만 65포인트 전후에서
주가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가 이제 OBV죠. OBV인데, OBV로 봐서는 주가 어떻게 해요? 뭡니까? 시그널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주가 OBV 시그널 질서 봐서는 급락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에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선행스팬 1만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선행스팬 1이 주가 빠지면 여러분 급락 나올 겁니다. 선행스팬 1이 정확히 여러분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선행스팬 1만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선행스팬 1을 그날부터 선행스팬 1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이 빠지면서 브레이크 들은 날 주가가 제일 바닥치는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바닥치는 모양 보였는데 저 말 안 들어요. 죽어도 저 말 안 듣습니다. 저 말 좀 들었어. 저도 여러분한테 이제는요. 거품 몰고 익하기도 힘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이다. 이래 보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일목균형표 가장 크게 이야기할 거 우리나라 주식 패턴 자체가 이제 한번 시작하면 계속 상승하는 것과 뭡니까? V자. 자, 한번 보시면 이제 패턴이 있죠. 우리나라 패턴이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하락과 상승.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과 하락.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락과 상승과 하락. 이걸 뭐랍니까? I형, 이걸 V형, N형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 한절이, 이걸 한절이라고 하죠. 이 한절, 이것도 한절, 이런 것도 한절인데, 한절이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절이,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절이 얼마 절이냐면 52입니다. 52. 52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52가 뭡니까?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뭡니까? 2가 움직이는 자리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가가 제일 바닥에서 이 절이 나오죠. 오늘까지 여러분 50일입니다. 50일. 오늘까지 50일이에요. 50일. 50일인데 결론은 뭡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이번 주말이 전체적으로 장이 한번 큰 단락이 상승과 하락이 단락이 났다. 이 말이 뭐냐면 52일 내내 상승하든지 52일 여기 하락과 상승이 52일 하든지 하락에서 52일 하든지 하락과 상승 이 전체가 52일 하든지 상승과 하락 전체가 52일 하든지 N자 이 전체가 52일 하든지 뭡니까? 이게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N자가 전체 50일. 이게 뭡니까? 단락입니다. 이게 1순위라고 그죠. 52일입니다. 52일이 한번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뭐냐면 앞으로 이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거 시작되면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장 자체가 V입니다. V로 됐어요. V. 그러면 다음 장은 뭐 됩니까? 자 V가 되든지 I가 되든지 자 처음에 뭡니까? 자 I가 된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여기서 I 이렇게 I 됩니다. I.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I가 됩니다. I. 그 다음에 뭡니까? V가 될 것 같으면 이래 떨어지는 V가 있고 이래 떨어지는 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 같으면 이래 뜨는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래 빠지는 N이 있겠죠. 이렇게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을, 자, 청송님, 이걸 6개 중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행스팬 2가 움직이거든요. 선행스팬 2가 이틀 있으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세요. 이 선행스팬 2가. 이 선행스팬 2가 움직일 때 선행스팬 1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선행스팬 2는 정해졌습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선행스팬 2가 올라갈 때 선행스팬 1이 내려가면 이거는 뭡니까? 큰 변곡, 폭락변곡. 선행스팬 1이 내려가면 폭락변곡. 그 대신 선행스팬 2가 올라가는데 선행스팬 2가 올라가면 큰 상승 변곡입니다. 큰 상승 변곡이에요. 폭락변곡, 상승변곡. 그 대신 선행스팬 1이 서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캔들 차트가 선행스팬 2 위에 있냐 아래 있냐 봐야 됩니다. 선행스팬 2가 위에 있으면 뭡니까? 위에 있으면 작은 상승, 아래에 있으면 작은 하락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습니까? 설명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께서 그럼 하십시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가가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52일 변곡입니다. 52일 변곡의 주가가 이래 뜨든지 이게 다 52일이면 이게 52일, 여기 52일,
이게 52일, 이게 52일, 이게 52일, 이게 52일입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그러면 청송님, 자, 상승하면 많이 상승할 거고 적게 하면 적게 상승할 거고 하락할 거고. 그러면 상승과 하락을 구별할 수 있냐? 구별할 수 있다 얘기했죠. 내가 뭐 그랬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행 스팬2가 움직인다. 그러면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건 여기서 설명 못 하겠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에 어떻게 여의도 IBK 증권 오후 2시에 강연회를 오시면 그때 선행 스팬2는 사전에 움직이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 스팬2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선행 스팬2는 상승해요. 선행 스팬2가 상승할 때 선행 스팬1이 원입니다. 이 패턴은 원이 상승하면 이거는 뭡니까? 폭등이에요. 폭등. 그 대신 선행 스팬1이 상승하는데 선행 스팬1이 하락하면 폭락을 해요. 폭락. 폭락을 합니다. 폭락. 폭락을 해요. 그 다음 뭡니까? 선행 스팬1이 횡보하는 경우예요. 횡보. 이때 횡보할 때 횡보합니다. 횡보할 때 그때 캔들 차트가 선행 스팬2 위에 있으면 뭡니까? 점진적 상승, 점진적 상승.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 하락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냉정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변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때 제가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굉장히 숫자 이제 지금 굉장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했죠. 여러분 보세요. 변곡점에서 이렇게 정한 하루 오차 나고 변곡점에서 주가가 급락 나왔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겠죠.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주가가 여러분 4일 만에 주가가 얼마 빠졌냐 보시면 무려 여러분 4일 만에 주가가 여러분 8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선물 12가 빠졌어요. 선물 같은 어떻게 600만 원이 깨졌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변곡보다 더 큰 이런 큰 변곡과 이런 큰 변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곡이 시작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굉장히 유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기본적으로 51일 제일 잘 맞다. 왜 51일 얼마쯤 잘 맞나 한번 보면서 여러분 한번 주식을 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이제 주식도 51일 전후가 잘 맞다. 저점에서 어느 저점이든지 그가 51일을 딱 보면 항상 꼭지죠. 자, 어느 저점이든지 변곡점에서 51일을 한번 꺼보면 그 자리가 거의 변곡입니다. 무슨 종목 치든지.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이지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가 제일 바닥이죠? 51일 변곡이 거의 꼭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추세를 그릴 때, 이런 거는 이제 I 추세죠? I 추세입니다. 계속 한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가가 저점에 잡았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기본적으로 몇 달, 51일 정도는 계속 갖고 계시는 그런 습관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께서 주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이 뭐를 선행 스팬1을 굉장히 보시고 선행 스팬1을 여러분들이 보심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 급등 어떻게 해요? 주가 횡보 이거를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 IBK 증권 강당에 오시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뭐 주식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시황을 다 점진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 시황을 점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주가 자체가 중복 부분이죠. 뭡니까? 1965포인트에서 1980 이 전후에서 갱일러는 뭡니까? 자, 여기 1965포인트, 그 다음에 1980포인트입니다. 80포인트 박스권 넣을 것이다. 이렇게 본대요. 주가가 만약 이탈하면 여기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 그 대신 이탈, 밑으로 이탈하면 뭡니까? 바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등 주식 빼놓고는 손절매를 과감하게 해라. 이게 뭡니까? 투라인 매매하는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커 차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겠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랭커 차트 지난주 했죠? 랭커 차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랭커 차트. 그 사이 우리가
시계열 차트죠. 시계열 차트란 뭡니까? 시계열. 눈으로 본 대로 한다. 우리가 뭐 거래가 100주 돼도 1분 차트 같으면 하루 1일 같으면 하루 캔들 차트 무조건 그리고 뭐 200주 돼도 그리고. 근데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횡보하는 거는 필요 없죠. 횡보는 필요 없고 주가 움직일 때만 그립니다. 그걸 뭡니까? 그걸 제가 뭡니까? 시계열 무시의 차트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차트가 여러분 이제 랭코 차트죠. 랭코 차트의 이제 모양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 랭코 차트를,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식이 뭐 아직 하락인지 상승인지 구별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랭코 차트를 한번 보면 나옵니다. 랭코 차트 보면 아직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뭐를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랭커 차트가 물론 작은 거를 못 잡느냐. 작은 것도 잡습니다. 잡는데 지금 또 하락 추세다. 랭커 차트로 매매하면 특히 우량주나 코스닥 이런 주식들 랭커 차트로 매매하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뭐를 가르쳤냐면요. 랭커 차트 색깔을 가르쳤죠. 랭커 차트인데 랭커 차트는 뭡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만 움직인다. 분봉, 일봉, 코스닥 다 맞습니다. 그러면 랭커 차트를 보고 일단 종목을 한번 쭉 보면 랭커 차트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커 차트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삼성생명 랭커 차트. 삼성생명이 하락입니다. 하락. 삼성생명이 아직 하락이에요. 하이닉스 아직까지 하락이에요. 자, 삼성전자 상승으로 돌아섰죠. 자, 신한지주 상승. 제가 지난주 금융주 계속 상승이라 했죠. 자, 동부화재 상승. 랭커와도 상승이죠. 상승입니다. 상승.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금융 상승. 금융주 어제 제가 지난주에 계속 괜찮죠. 그 다음에 건설주 여러분 내가 했죠.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건설주가 여러분 트로이카 주식이 심상자. 조선주 상승. 다 상승이에요. 자, 상승. 자, 현대중업 상승 아니에요. 삼성중업 하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건설주 보시면 전부 상승 트렌드다. 제가 여러분한테 건설주를 굉장히 봐줘야 된다. 금융건설 봐야 된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랭커 차트가 빨강하고 파랑함 팝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색깔이 처음에 뭡니까? 컬러죠, 컬러. 컬러를 합니다. 컬러. 그 다음에 랭커 차트가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컬러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컬러 매매. 지지와 저항이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 컬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 지지는 이렇게요. 랭커 차트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붉은 거는 붉은 거. 레드는 붉은 거는 붉은 거로 저항을 받고 뭡니까? 청색은 청색으로 저항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자, 여기 랭커 차트를 한번 잘 봤어요. 여기면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같으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지지가 어딥니까? 이 지지가. 자, 지지입니다. 지지. 자,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 주가가 쭉 내려갑니다. 여기 저항이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여러분,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죠. 이 붉은 겁니다. 붉은 거. 이때, 붉은 거. 여기 청색이 있죠. 청색. 이 앞에 여기 이제 청색들이요. 이제 과거에 청색들이 있습니다. 이 청색들이. 이 청색들이 지지입니다. 지지. 이 청색을 밑으로 관통해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청색. 지금 자리 보시면 눈에 보이죠? 청색. 그럼 빨간 건 어떻습니까? 빨간 거는. 예를 들어서 빨간 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거는 빨간 거 관통하는 이 자리가 뭡니까? 요 빨간 게 있죠? 여기 관통하죠. 관통하면 이 자리가 뭡니까?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항을. 그럼 저항은 뭡니까? 올라갈 때는 빨간 거만 쓰고 내려갈 때는 뭐고? 파란 거만 쓰는 거예요. 파란 거만. 올라갈 때 내려 쓰고 파란 거만 씁니다. 그랬으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LG 디스플레이 보십시오. LG 디스플레이 지지가 계속 뭡니까? 자, 청색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청색. 여기서 청색입니다. 계속 이까지 청색이죠.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26,400원까지, 500원까지 뭡니까? 지지입니다. 지지.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별로 많이 없어요.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지를 붉은 거는 붉은 거만 보고 파란 거는 파란 거 봐야 돼요. 왜 파란 거? 팔았다는 말은 뭡니까? 팔았는 거죠. 팔았는 거. 팔았는 사람이 내려갈 때 팔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자, 내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물렸어요. 여기서. 물렸습니다. 그럼 팔아버리고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 여기 물린 사람들이 뭡니까? 왼수 덩거리죠. 왼수 덩거리. 물렸던 사람이. 물렸던 사람이 왼수 덩거리. 왜 물렸던 사람들이 본자 나면 팔고 싶거든.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물렸던 사람들이 팔아요, 그걸. 사실 내려가는 건 필요 없죠. 왜 내려가는? 실제로 이 선물할 때는 이제 파란 거 쓰는데 주식할 때는 파란 거 쓸 필요 없어요. 빨간 거 쓰면 돼요. 빨간 거만. 빨간 거만 쓰면 됩니다. 빨간 거만. 빨간 거.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런 자리 보세요.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았죠. 물린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저항이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물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물린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 대신 여기 뚫으니까 됩니까? 뚫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빨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식하시는 분은 랭고차도 붉은 거 쓰면 돼, 붉은 거. 파란 거 쓸 필요, 파란 건 어떻게, 종합주가지 수 어떻게 몇 포인트 빠질 것인가? 선물하는 사람은 어떻게 붉은 거, 파란 거 다 해야 돼요. 제가 랭고차드까지 이번 주, 1월 날 2시에 다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보세요. 자,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아이고, 매물대가 아직 층층이죠, 여기. 자, 매물대 보세요. 여기 층층입니다, 층층이. 여기 층층이 있다고, 층층이. 특히 뭡니까? 150만원대 더블로 있죠, 여기 더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150만원대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150만원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캔들 차도 보세요. 일반 캔들 차도 뭐 150만원대 보세요. 150만원대 매물대 얼마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캔들 차도, 일반 캔들 차도 보고 주식 매매한다. 그건 원시적이에요, 원시적. 제가 국모님 그 대박타임하고 수익을 말하다 해서 보조지표 떠들고 난 후에 각 방송에 보조지표 다 껐어요. 왜? 잘못했다 지금 무식이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랭코차도 이것만 바로 배워가지고 주식하세요. 진짜 됩니다. 랭코차도 의 있고 후행성이다 뜬 사람 오세요. 후행성 알겠냐? 가르쳐줄게. 절대 후행성 아닙니다. 전에는 악성 댓글 막 붙였어요. 악성 댓글. 요즘 악성 댓글도 없어졌어요. 왜? 악성 댓글 한 명 하면 막 벌떼처럼 붙어가지고 청송님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랭코차도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 콜인데 일단 어떻게 두 개 있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 어떻게? 148만원. 내가 아까 했죠. 뭡니까? 148만원에서 150만원대 매물이 있다. 삼성전자가 150만원에 저항되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하락이에요, 하락. 오늘 주가 때도 하락 추세다. 왜 그렇습니까?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매물이 두껍습니다, 여기서. 이거 두꺼워요, 여기서. 이 매물대가 뭡니까? 25,000원에서 26,500원 사이 매물이 굉장히 두꺼워요. 층층이 있다면 층층이. 여기 보세요. 층층이 있어요. 층층이. 그러니까 그 가격대 어떻게 해요? 26,500원 가면 튕겨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어떻게 랭코차드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랭코차드에서 계속 걸려 튕겨 나옵니다. 튕겨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 자 조선주 볼게요. 조선주 보세요. 지금 대우조선이 잘 뜹니다. 잘 뜨지만 대우조선 자리 한번 이렇게 줄 쳐볼게요. 자, 줄 쳐볼게요. 어떻게 해요? 자, 골치 아픈 데는 지났죠? 어딥니까? 골치 아픈 27,000원대. 이 골치 아픈 데는 지났단 말이에요. 지나니까 27,000원 지나고부터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가벼워지게 3만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랭코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 랭코차드하고 주가하고 틀리는데요. 틀립니다. 랭코차드하고 주가 틀려요. 주가가 3만원대로 랭코차드 27,000원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3만원대, 랭코차드 27,000원은 말은 뭡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물대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지지와 저항. 뭡니까? 붉은 놈은 붉은 거. 청색은. 청색은 어떻게 주식하는 사람 쓸 필요 없겠죠?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나 선물하시는 분 써야 돼요. 이거 분봉도 맞습니다. 분봉도 맞아요. 분봉도. 분봉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많이 떴어. 주가가 많이 떴는데 랭코차드가 파랗냐 빨갛냐 보세요. 빨가면은 사도 되지만 특히 어떻게 파라면서 청색에서 붉은색으로 가면 바로 사도 되지만 계속 푸른색이 있으면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정기술 전고점을 8만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8만원. 지금 매물대 걸려있죠? 자, 매물대 여기 걸려있어요. 매물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요 매물대를 딱 봐야 돼요. 자, 얼마입니까? 얼마? 자, 82,900원, 83,000원 뛰어넘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주가가 어떻게 82,800원이죠. 어떻게 83,000원 넘어갔다 내려왔어요. 왜? 저항대 걸린 거예요. 걸려. 아, 신기하죠? 여러분 보조지표 안 맞고 차트 안 맞고 이 차트들요. 보조지표 안 맞고 차트 안 맞고 한 사람 이리 오세요.
그 사람,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나 아니면 머리에 뇌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신경외과. 왜? 보조지표 노벨상 타는 사람인데 왜 안 맞아요? 다 잘 맞아, 다 잘 맞아. 다 잘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수익을 말하다. 이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과거급 다 돼 있습니다. 과거급 보시고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많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랭고 차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이때 시간이 또 이렇게 휙 갑니다. 휙 가는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늘 나라오가 세 번째 3월 세 판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밖에 매매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내가 금액, 나 1000만원까지 선생님, 삼성전자. 아니, 1000만원까지 7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7주. 7주 사세요, 7주. 7주 매매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다음 주가 뭡니까? 구정이에요, 구정. 조상님 제사상에 뻔뜻한 장고장 좀 갖다 놓으세요. 잡주 놓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연말 연시는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뭐, 떡 할 때 좀 더 하시고, 고기 할 때 좀 더 해가지고, 혹시 뭐 어려운 분 없나 물어보시고요. 동사무소 가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조상님 제 때 바치는 것도 좋지만, 주위 가난한 이웃자 때도 한번 막 바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조상님이 하늘에서 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왜 안 들어거든요? 손 드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공부 좀 합시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보겠습니다. 요즘 어려워요. 자신 없으면 매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청성천음 신창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